네, 여도은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어제 방산주 주가가 오르는 걸 보고서 이거 이렇게 뜨거워도 되나? 이거 안 사서 내가 포모족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미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팔아야 되나? 이제 고점인가? 아니다. 모멘텀 아직 남아있잖아. 라면서 여러 가지 혼돈의 시간을 좀 겪지 않으셨나. 이게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인 게 주식 투자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의주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보시죠. 방산주, 증권가에서도 지금 호평이 나오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뜨거워도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냉정한 시각으로 한번 여러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최근에 끝모르고 오르는 방산주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 YTD 수익률만 두고 봐도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90% 넘는 수익률, 그리고 현대로템이 99% 거의 100% 육박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 한국항공우주 카이에 주가도 52%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LIG넥스원이 조금 덜 하긴 하지만 그래도 10%대, 한화시스템의 주가도 47% 넘는 주가 수익률이 기록이 됐습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하나, 제2의 2차 전지 랠리처럼 방산주도 더 갈 것이다. 지금 100%가 아니라 200%? 300%까지 수익률을 이야기하는 곳이 많은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의 최근 6개월간의 주가 수익률을 보면은 앞서서 지금 YTD 올해 주가 수익률을 보여드렸죠. 100%대 상승을 두 종목 모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더 올랐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수급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주가 상승을 연이은 러브콜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수급 유입이 되면서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는데요. 얼마나 사나 봤더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3천억 넘게 이 종목을 샀고요. 현대로템은 외국인 투자자들 1,700억,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1,000억 원대 가까운 순매수를 보이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 모멘텀은 작년에는 이제 러우 전쟁이다, 중동 경쟁이다 하면서 유럽 쪽에 있어서의 계속된 무기에 대한 수출 증가 기대감이 있었고요. 올해는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 모멘텀까지 받으면서 이 부분이 더욱더 확장되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 대선에서 당선이 되자마자,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어떤 얘기를 했나? 다음 장 보시죠. 지금 트럼프발 영향을 방산주가 가장 많이 받고 있잖아요. 자국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동맹국들 너네 돈으로 스스로 무장을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도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유럽 EU 국가에서는 자생을 하겠다. 그동안에는 사실 복지 정책에 있어서 돈을 많이 쓰는 게 유럽의 특징이었다면 이제는 이 부분을 조금 줄이고 방산 쪽에 있어서의 투자를 GDP 대비해서 더 늘려가겠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미국이 많이 쓰고 있나 봤더니요.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국 금액 탑10의 지표를 나타내는 건데, 미국이 돈을 많이 쓰고 있긴 하더라고요. 지금 69 빌리언 달러가 미국이고요. 그 다음 순서가 독일, 그 다음에 영국, 덴마크 순으로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유럽 쪽에서 군사 원조를 해줘야 되는 게 상식선으로는 맞나 싶은데, 미국이 이렇게 많은 원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돈을 써야 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전 재정을 추구했었던 유럽마저도 군비의 증강을 발표를 했고요. 지금 최근에 분쟁이 나타나고 있는, 전쟁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봐도 무력 분쟁은 줄어들어도 절대적인 사망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긴장 강도가 더 강화됐다,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고요. 무기 수요가 늘어나도 여전히 냉전 시대 고점 대비해서 지금 35%, 그러니까 그동안 한 2, 3년 사이에 러우 전쟁 이런 거 거치면서 무기 수요가 늘어났고 국방부 예산도 조금씩이나마 올라갔지만 이 냉전 시대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35% 낮은 그런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신냉전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 세계 무기 수요의 가파른 증가가 앞으로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방산주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긍정적이다라고 목 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에 대한 수주가 레벨업이 된다면 당연히 이에 따른 매출 증가는 물론이거니와 주가의 수준도 레벨업 되겠다라는 것이 시장의 의견인데요. 작년에 방산 수출 규모는 100억 달러 미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굉장히 대단한 거죠. 95억 달러 뭐 이렇게 통계를 내기도 하던데 당초 목표치였던 200억 달러에는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됐나? 200억 달러를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협상이 좀 연장이 되고 이런 내용들이 이뤄지면서 이연이 된 겁니다. 올해로 이연이 된 거죠. 그러면서 수출 수주가 이 내용을 봤더니 한 94억 달러. 그러니까 95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그리고 이연된 수출 규모가 한 100억 달러 가까이 되니까 200억 달러 수준은 작년에는 이룩하지 못했어도 이 이연된 데이터는 올해 반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이연되는 사업을 포함한 잠수함, 천무 이런 것들을 다 수출을 진행을 할 텐데 그래서 2025년 올해의 방산 수출은 2022년에 기록했었던 173억 달러를 훌쩍 넘어설 것이다. 그리고 2027년쯤 가면은 세계 점유율 그 전체 시장에서 방산 시장에서 우리나라 6% 수준까지 점유율을 끌어올릴 것이다. 4위를 달성할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춤했던 게 이제 이연대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2022년 수준보다 더 많아지는 수출 데이터를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증권가들의 시각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얼마나 올렸나 봤더니 이거 이 정도면 과열 아닌가? 지금 3개월 사이에 2배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것도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올 초에 한 7, 8만 원대였던 목표 주가가요. 최근에 3월 달에 나왔던 데이터 중에서는 14만 원, 거의 7만 원 대비해서는 2배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연초에 1월 달에 나왔던 목표 주가가 50만 원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2배인 어제 100만 원의 목표 주가가 시장에서 제시가 됐죠. 한국항공우주도 6, 7만 원대였던 목표 주가 지금 9만 원대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LIG 넥스원도 30만 원 초반이었던 목표 주가가 지금 40만 원대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증권가에서 연초 대비해서 2배 넘는 목표가를 올린 만큼 주가도 정말 가파르게 올랐는데요. 과연 14만 원 그리고 100만 원 달성은 언제 상반기 중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증권가들이 예상하는 이러한 호황이 주가에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어내게 될지는 계속해서 저희도 눈여겨보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도은의 주식이야기 여의주에서는 방산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매일 오전 8시 출발 딜사이트에서 만나요. 제발. 제발.